유튜브를 시작했을 때에도 6개월 만에 1억을 벌었어요. 2024년에 순수익이 3억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3억이었어요. 뗄 거 다 떼고 월급 주고 다 주고 월세 낼 거 다 낸 거 빼고 순수익으로 나온 게 3, 4억이라고요. 네, 노력은 안 해도 됩니다.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친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할 사람은 할 거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겠죠. 부러울 거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먼저 하신 분들은 또 그만큼 지쳐서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AI로 좀 하다가 삭제가 됐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기준점이 없었어요. 내 채널이 그냥 삭제가 돼버리니까 그때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AI로 그렇게 했을 때 작년에가 진짜 콘텐츠가 엄청 쏟아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이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미 잘 나가시는 분들이나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나 복사 붙여넣기를 그냥 하면은 조회수가 나오던 때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아무래도 비슷한 퀄리티로 그냥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신규로 하시는 분들의 기회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웠다고 봐야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이제 검열 같은 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조금 돈 좀 벌어 보셨던 분들도 이제 잘리게 되니까 동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기준이라는 게 생겼고 초보 분들이건 뭐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맘상해가지고 떠나신 분들은 많이 없어지고 또 이제 AI로 하면은 뭐 삭제된다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삭제되는 게 아닌데 무조건 삭제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이 뉴스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선뜻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자들은 지금 막 좀 다 떠난 상태고 경쟁이 덜해졌을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은 마치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저점 매수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AI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한참 고점이었고 너도 나도 다 했던 때라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털릴 사람들 좀 털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약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막 들어올 때 개미 털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지금은 좀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내가 유튜브 AI로 시작하는 건 저점 매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이 저점이라고 봐요. 경쟁자들도 좀 많이 떠났겠다. 어느 정도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기준점도 생겼겠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시고 꾸준히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선구자님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한 6월 달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언제가 지금 더 유리할까요? 지금 시작하는 게 유리할까요? 6월 달에 시작하는 게 유리했을까요? 지금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왜냐면 6월 달에 지금 물려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6월 달에 막 하이닉스 300만 원 갔을 때 막 400 간대 막 이러면서 이제 300만 원일 때 들어오셨던 분들 안타깝지만 지금 물려 계신단 말이에요. 거품 막 어느 정도 막 빠지고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같은 것도 막 기준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게 조금 장난치기가 많이 어려워진 이때에는 좀 어떻게 보면 안정된 시기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이 또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작할 때 내가 그때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 가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시작 못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마드 크리스 채널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2021년이에요. 2021년에 시작을 했을 때 저도 그 생각으로 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2019년에서 2020년에 엄청 진짜 상한가를 친 적이 있어요. 이 돈 버는 유튜브 알려주는 사람들,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엄청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2020년이에요. 왜냐 2019년에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뭐 유튜브로 돈 번다, 블로그로 돈 번다 조금씩 관심사가 생겨가지고 2020년에 상한가를 쳤어요. 왜요? 코로나가 터졌었잖아요. 코로나가 터졌다 보니까 2019년에 살짝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전부 다 실버 버튼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2021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2020년에 딱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블로그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유튜브는 더 잘 되는 거예요. 나 유튜브 진작 시작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2021년에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2021년에 시작을 하니까 10만 유튜브 되기가 쉬웠을까요? 저 2021년에 3만 정도에서 그냥 머물렀습니다. 3만에서 더 나아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돈 내고 컨설팅
컨설팅도 들었어요. 유튜브 컨설팅 해준다는 사람한테 수십만 원 내고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의 유튜브는 지금 그 주제 자체가 2020년에 반짝하고서 엄청 붐을 일으켰던 주제고 2021년에 지금 돈을 벌고 뭐 조회수를 올리기에는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당신은 지금 아무리 잘해도 아마 선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5만 유튜버 되면은 그냥 감지덕지 하셔라. 막 약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수십만 원 낸 컨설팅에서.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5만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안 했으면 지금 제 채널이 40만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러니까 선구자들 부럽다 뭐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늦어가지고 이거 내가 좀만 더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서 하면은 그냥 항상 뭘 못해요. 그냥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 생각하고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동기부여입니다. 저는 그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AI 유튜브가 저점 매수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미 좀 작년에 기준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털릴 사람 털리고 경쟁자들도 좀 어느 정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지당하는 걸 딱 느끼니까 마치 하이닉스 막 상한가 찍었을 때 그때 못 팔고서 물려있고 막 이런 사람들처럼 막 그 AI 유튜브라면은 나는 그거 안 맞아. 내가 해봤는데 돈 조금 벌어봤는데 그거 삭제당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소문들 때문에 지금 이제 망설이고 시작 안 하시고 이런 사람들 경쟁자는 어떻게 보면 다 털린 거죠. 지금 근데 유튜브는 기준점을 가지고 아무거나 무지성으로 삭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돼요. 뭐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참 잘 나갈 때 시작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경험해본 바 2021년에 전문가들도 이미 뒷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그 시점에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래도 그 이야기 하신 분보다 구독자가 일단 많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잘 나갔던 채널들도요,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든지 막 중단한 채널들도 많이 있어요. 뭐 겨울이건 여름이건 뭐 잘 되던 안 되던 그냥 계속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40만 유튜버가 되더라.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수익들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AI 유튜브 막 자꾸 너무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 뭐가 또 생겼어. 또 생기면 또 배워서 하면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튜브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배워야 되나? 다른 것도 연구해야 되나? 연구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실력이라는 거는요, 한참 좋을 때 그냥 잘 되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 작년에 AI 유튜브 2025년에는 2024년하고 2025년에 진짜 그냥 무지성으로 올려도 됐었어요. 복사에다가 AI 성우 넣고 대충 그냥 그림 집어넣고 하면은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잘 돼서 돈 버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누구나 해도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오히려 공부해서 제대로 가는 게 실력을 늘리는 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한참 그냥 뭘 해도 잘 될 때 그때 버티는 건 실력 아니에요. 안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지금 올려야 되나 막 고민하고 막 밤새도록 막 생각하고 이런 과정들이 실력을 이제 키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에도 하시는 게 실력을 키우는 길이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점 매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자꾸 나죠. 내가 작년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 말은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주식하면서도요 껄무새가 돼요. 껄무새가. 그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최근에도 그 생각을 해요. 하이닉스가 120만원 찍었다가 170만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120만원에서 100주 사고 170만원에서 100주 팔면 5천만원이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돈 버는 방법은요, 그냥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성공하는 건 결국에는 조금씩 내가 항상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우상향 되어 있는 그런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한 방에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영상 하나 만들었을 때 막 100만 조회수 나오고 막 대박 나고 막 바로 그냥 실버 버튼 밟고 이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냐면은 내가 10년은 일단 계속 해보자. 10년은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구독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수익이 나오든 안 나오든 10년은 일단은 내가 유튜브를 꾸준하게 해보자. 그 꾸준함의 기준은 일주일에 3개의 영상은 올리자. 이게 기준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일 1영상이 기준이었는데 1일 1영상은 너무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3개로 줄였어요. 그렇게 계속 해온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사이클이 있고 안 나오는 사이클이 있어요. 마치 주식같이. 주식도 막 상한가 찍을 때 있고 하한가 찍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5년을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두세 자리 나올 때도 있어. 저도 쪽팔리게 40만 유튜버씩이나 돼가지고 조회수가 세 자리 나올 때도 있으면 자존심 무지 상해요. 그러면은 안 하고 싶죠. 근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같이 라이브 시간에도 들어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열혈 시청자처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때가 오히려 기회다. 이때가 오히려 팬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지금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항상 잘 되면 할 말이 없을걸요? 근데 안 되고 있을 때도 계속 하면서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안 됐을 때도 했습니다 라고 잔소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단면만 봐요. 유튜버들 막 100만 유튜버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100만 유튜버들 보면은 딱 지금 100만 유튜버 된 모습만 봅니다. 근데 그분들도 항상 고민이 있어요. 조회수가 안 나오는 시기도 있고 채널마다 기준점이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저도 뭐 1000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뭘 올려도 10만 이상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그러면 신나죠. 근데 그때도 겸손해야 돼요. 그때도 겸손하게 내가 지금 이 페이스를 10만 됐을 때만 신나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만약에 두세 자리로 떨어지더라도 나는 지금과 같은 마인드로 습관처럼이라도 계속 올리겠다라는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5년 넘게 유튜브를 해보다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웬만한 저랑 비슷한 규모의 채널들 혹은 저보다 이제 조금 구독자가 적은 채널들, 지금 저보다 잘 나가는 채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도 꿀리지 않게 할 수 있는 한마디는 뭐냐면은 5년 동안 조회수 안 나오더라도 꾸준히 주3회 올려봤느냐 이거를 물었을 때는 아마 그분들도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그걸 꾸준히 지켜나간 사람입니다. 그거에 있어서는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단하다는 표현은 솔직히 너무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네, 저는 대단하다기보다는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할 때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사람이 참 간절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노마드 크리스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시지 마시고 나는 노마드 크리스만큼 간절한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학원을 12년간 했어요. 원장으로 12년간 했습니다. 근데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을 항상 잘 벌었느냐? 솔직히 돈을 그렇게 엄청 벌지는 못했어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월 1000만 원을 맛본 시기는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뭐 5, 600만 원 벌을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100만 원도 못 벌 때도 많이 있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찌어찌 살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어학원을 12년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월 1000만 원을 그렇게 벌지를 못하고 좀 어렵게 해왔다면은 한 초반에 5, 6년 동안은 진짜 100만 원, 200만 원도 못 벌었었거든요. 근데도 계속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대단해서가 아니라 간절했어요.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영어학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0년, 11년 이때쯤이에요. 그때가 이제 27, 8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3, 4년 정도 영어학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30살이 넘으니까 어디 다른 데 이력서 낼 데가 없었어요. 낼 데가 없으니까 이걸 그만둘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 마음으로 12년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돈 잘 벌 때도 있고 좀 어려워졌을 때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웠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게 뭐냐면은 저는 한편으로는 코로나 덕분에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저는 아마 영어 학원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영어를 잘하는 그런 실력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돈 벌다가 조금 이제 도태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영어학원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항상 그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50대가 되어서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영어학원 문을 몇 개월간 닫았어요. 닫은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도 한 2, 3개월 만에 블로그에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다음 달에 2천만 원도 벌고 그런 식으로 몇 천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간절하면은 그게 되더라고요. 블로그로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벌 수가 있었느냐? 제가 영어학원의 매출이 수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천만 원이고 또 이제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월급 주고 남는 돈 뭐 이렇게 월세도 막 4, 500만 원 이랬으니까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내고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자,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벌었는데 영어학원 문을 닫았잖아요. 닫았다 보니까 무슨 생각밖에 안 드냐면은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지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영어학원에서 그 강사들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잖아요. 이거 근데 강사들 뭐 조금 수업이 줄어가지고 시간 강사분들은 이제 월급이 많이 줄었지만 또 정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막 돈 줘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갈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절하게 1,000만 원을 원했던 거예요. 간절하게. 근데 1,000만 원을 벌어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안 돼. 2,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거 블로그에서 벌었는데 다 월급이랑 월세랑 이런 걸로 다 나갔어요. 미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블로그를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은 그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벌었는데 그게 금방 꺼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막 블로그 붐이 일어가지고 제가 뭐 전자책이나 강의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건데 그 블로그 붐이 2020년 말 정도에 다 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간절했죠. 아, 이거 1,000만 원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애초에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에 돈이 되든 안 되든 일단 10년이라는 시간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물론 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했어요. 돈을 어떻게 해서든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야 된다. 뭐 직원들 월급 줘야 된다. 이게 진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간절하면, 진짜 사람이 간절하면 그 방법들이 이제 보인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보이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좀 간절해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고 싶은 거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없어지죠. 자식들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렸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브랜드 운동화 이런 것들을 되게 사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나이키 이런 거. 나이키 막 그때 비쌌잖아요. 저희 집이 막 그렇게 엄청 부유한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특히 저희 부모님은 약간 실속파셔가지고 돈이 많으셔도 그런 운동화를 막 나이키 이런 거를 사주시지를 않았었어요. 그냥 돈을 잘 버실 때도 그 나이키 운동화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하나 꽂히면은 그걸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제 버스 같은 데를 타도 나이키 운동화 내가 사고 싶은 거 그 모델을 신은 사람들이 금방 보여요. 금방 보입니다. 내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차를 사고 싶어요? 차 사고 싶은 그게 금방 보여요. 우리의 뇌는요, 무언가를 원하잖아요. 원하면은 그걸 귀신같이 빨리 찾아냅니다. 근데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월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눈에 굉장히 빨리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간절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발 간절해지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제발 간절해지세요. 저는 블로그 했을 때에도 그게 말이 되냐고요. 2, 3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벌었다니까요. 블로그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에도 한 6개월 만에 1억을 벌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요, 그거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간절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하라면은 왜 못하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면은 블로그 시작한 지 2, 3개월 만에 블로그 강의를 했어요. 영어학원을 했었다 보니까 강의력이 좀 있다 보니까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유튜브 시작한 지 한 3주 만에 1,000명도 되고 뭐 3개월 만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튜브도 강의를 했어요. 10만 안 됐을 때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억 정도도 이제 벌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이 집이 그때 당시에 번 1억 가지고 아파트 분양 넣어가지고 계약금으로 산 집이에요. 지금 이 집이. 그때 만약에 그 1억을 못 벌어봤으면은 아마 그 계약을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돈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잘 모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1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막 없어질까봐 불안하니까 아파트 분양권이라도 빨리 넣자 해가지고 넣어서 산 집인 겁니다, 여기가. 그때 안 했으면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간절하면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진짜 벌고 싶다. 정말 간절해지시면 좋겠어요. 간절해지시는 겁니다. 저는 노력보다는 내가 노력 대비 성과를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노력보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저는 노력 대비해서 돈을 좀 많이 번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노력 대비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간절해지는 거. 간절하다라는 말이 표현이 좀 약간 두루뭉술하고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간절하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욕심을 내셔라. 욕심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사고 싶은 것도 많아야 되고요. 또 뭔가 갖고 싶은 것도 많아야 돼요. 약간 무력이라도 좀 많이 이렇게 간절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어떤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돈을 못 벌더라고요.
간절해지셔야 됩니다. 욕심을 내고 간절함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나는 월 천만 원 벌고 싶어 간절해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간절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내 뇌에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 있죠.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 중에 일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 월 천만 원 벌고 싶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생각을 일단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또 같이 들어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월 천만 원? 내 인생에서 과연 벌 수나 있을까? 말도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같이 들죠. 5만 가지 생각이 같이 들잖아요. 나 월 천만 원 벌고 싶어 라고 아무리 간절하게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내가 간절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간절해지려면은 내 온 몸 속에 있는 세포들이 다 그 월 천만 원 버는 걸 원해야 돼요. 그걸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까지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 같은 데 가가지고 108배를 하면서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교회에 가셔가지고 새벽마다 가셔서 막 얼마를 벌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소원을 열심히 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저는 그게 누군가가 그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종교인들의 입장인 거고, 제가 이제 만약에 무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루어졌다. 만약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RA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간절하게 원하고 내가 좀 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낸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길거리에 가면은 나이키 신발 신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엄청 빨리빨리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구글에다가 뭐 검색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AI가 대답해주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자, 내가 그렇게 원할 때 그 정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가야 될 선택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택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내가 원한다. 월 천만 원을 진짜 원한다. 그러면은 그 월 천만 원을 버는 방법들이 여러분들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나이키 신발 사고 싶어? 그랬을 때 길거리에서 나이키 신발 신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나 월 천만 원을 벌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뇌의 망상 활성계가 그 월 천만 원을 여러분들께서 벌 수 있는 루트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길을 찾아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같이 찾아내기 시작해요. 이 무의식은 엄청난 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간절함을 항상 잊어버려요. 나 월 천만 원 벌어야 돼 하더라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현실이 보이잖아요. 내가 현실에서는 그 돈을 절대로 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한번 나 월 천만 원 벌고 싶은데 끝. 말로는 그냥 잘해. 말로는 나 월 천만 원 벌고 싶어. 끝. 하루 종일 내가 그거를 원하고 있어야 돼요. 무의식적으로도 내가 그거를 생각을 안 하더라도 무의식에서 내가 그 월 천만 원을 계속 원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월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실 겁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그럼 할 수가 있느냐? 목표를요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노트에다가 100번씩 써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2023년 11월부터 했거든요. 제가 2023년에도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진짜 답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튜브 뭐 10만 유튜버도 됐지만 힘들었어요. 막 조회수가 갑자기 또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뭘 해도 그리고 실제 안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머리는 이제 그냥 퇴물이 된 것 같고, 내가 노마드 크리스 채널 10만이 넘었지만 조롱하는 댓글 달리고 너 유튜브 그딴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망할 줄 알았다 헤헤 막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조회수가 두세 자릿수밖에 안 나오니까 댓글 남겨준 건 좋은데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남겨준 건 좋은데 그 댓글을 하나 봤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는 이제 퇴물인 건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불씨를 다시금 내가 월 천만 원, 2천만 원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건 목표를 100번씩 쓰는 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목표 100번 쓰기를 한 뒤로 돈을 정말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매일마다 문장으로 만들어서 100번씩 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합니다. 나는 2026년 8월에 5억 벌었다. 이게 제가 오늘도 100번 쓴 문장이에요. 오늘도. 이게 100번 쓴 문장입니다. 2023년에 10월 달에 매출이 0이었어요. 코로나 때보다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었습니다. 진짜 거의 코로나급이었어요. 완전 재난이었습니다. 11월에 뭘 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생겼을까요? 안 생기죠. 안 생기니까 나는 2023년 11월에
3천만 원 벌었다를 썼어요. 100번씩 매일 노트에다가 100번씩 매일 썼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니 2천만 원 벌었어요. 그리고 2023년 12월에도 3천만 원 벌었고요. 또 1월, 2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에 제 순수익이 3억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3억이었어요. 순수익. 제가 말하는 순수익은 매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들어왔던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뗄 거 다 떼고, 네, 월급 줄 거 다 주고, 월세 낼 거 다 낸 거 빼고 순수익으로 나온 게 3, 4억이라고요. 네, 그거 매일같이 썼더니 지금도 매일같이 쓰고 있어요. 제가 조금 약간 거만해지고 좀 건방져져가지고 2026년 4월에서 6월까지 안 썼거든요. 네, 아마 5월, 6월에 안 썼을 거예요. 5월, 6월에 안 썼더니 진짜 신기하게도 너무 힘들어졌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졌었어요. 그리고 그걸 안 썼더니 하이닉스를 고점에서 매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매일같이 쓸 때는 하이닉스를 제가 1일 1주를 이렇게 자동 매수를 걸어놓고 한 3개월 있었더니 그 수익금이 1억이 찍혀 있었거든요. 300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제가 매일같이 매수를 해가지고 평당가가 150만 원이었어요.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150만 원. 수익금이 100%가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오늘의 주제에 부합하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때 당시에 100번 쓰기를 안 한 게 진짜 잘못이다. 그때 당시에 100번 쓰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면은 제가 현명한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요번 달에 먹는 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금 2026년 7월부터 100번 쓰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 가서도 수첩 챙겨가가지고 씁니다. 꾸준히 쓰고 있어요. 네, 욕심만 가지고 욕심을 정말 간절하게 가지면은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 선택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노력해서 먹나요? 노력해서 먹는 게 아니죠.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노력하지 않잖아요. 목표 100번 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하는 선택들이 마치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것처럼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AI 유튜브 돈 잘 번다고? 평소 때는 그런 걸 보면은 저거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부터 먼저 들었다면 목표 100번 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AI 유튜브를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걸 억지로 노력을 짜내가지고 해서 뭐 영상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져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져서 만드는 거. 출장으로 만약에 부산을 간다 하면 되게 가기 싫어지죠. 근데 여행으로 부산 간다. 그 생각을 하면 전날 밤에도 설레서 막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설레잖아요, 되게. 그냥 목표 100번 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약간 그런 설레는 일들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설레는 일들로. 제가 2, 3개월 끊어봤잖아요. 목표 100번 쓰기를 끊어봤잖아요. 그때는 뭘 해도 다 하기 싫더라고요. 이거 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냥 한번 끊어보고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표 100번 쓰기 하고 노력은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친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할 사람은 할 거예요. 할 사람은 할 거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겠죠. 목표 100번 쓰기를 꼭 하세요. 이거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그분의 책에서 나왔어요. 그분의 책에서 이제 이 목표 한 번 쓰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 한 10가지를 매일같이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날에 내가 목표가 10개가 있는데 오늘 다른 10개가 쓰여진 건 상관없다. 근데 계속 쓰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그러면 외워졌다는 거는 뭐예요? 10개 정도의 목표는 또 무의식에 계속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저는 한 달 월간 목표만 이렇게 쓰니까 그거 외에도 먼 미래의 목표라든지 아니면은 요것만 쓰기엔 좀 아까웠던 목표들. 저는 이제 사업하는 사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출을 목표로 좀 쓰는데 개인적인 그런 욕심들이 있죠. 하다못해 저는 이런 것도 써요. 나는 뭐 2026년 9월에 골격근량 45kg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써요. 뭐 체지방이 10% 됐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쓰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원래 막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을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같은 것도 목표 있으면 그냥 쓰세요. 옛날에 우리 항상 상기시키려고 막 책상 앞에다가 전교 1등 목표 막 이런 거 쓰잖아요. 수능 1등급 목표 막 이런 거, 막 서울대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 쓰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매일같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쓴다는 겁니다. 근데 100번 쓰기 외에도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면은 한 번 쓰기도 같이 하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 분들을 위해서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AI 무료 특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수익화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먼저는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영상을 본 소감을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클래스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라이브 강의 진행을 할 때 라이브 강의 링크를 메일과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료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접수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하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가장 돈이 되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유튜브가 지금 제 입장에서 가장 돈이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부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업에 대해서 다른 것도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과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랑 맞는 거를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뭐 무조건 유튜브 하셔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유튜브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보고서 나는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서 꾸준하게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시작도 안 해보고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선을 긋는 거는 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다른 그런 부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그 중에 이제 AI 유튜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한번 같이 또 해보시면 좋겠죠. 오프라인으로는 제가 일단은 대전에 있다 보니까 대전에 모일 수도 있어요. 교육장도 저희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안 하는 이유는 화면 같은 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기가 온라인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봐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는 줌 같은 거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화면 보고 따라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모여서 동기부여를 좀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해결이 안 나는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온라인 수강생 분들을 오프라인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하셔야죠. 그리고 다른 채널들과 내 채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썸네일은 좀 어떤지, 그리고 그 내용은 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댓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채널에서도 잘 터진 영상이 있으면 그 잘 터진 영상은 왜 잘 터졌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영상을 분석하고 그런 요소들을 또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필요하죠. 내가 만약에 계속 했는데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될지를 연구하고 바꿔 나가셔야 돼요. 네, 바꿔 나가셔야지 이제 결국엔 조회수가 나옵니다. 이미지 생성은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한 2, 30장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그 부분에 너무 딱 맞는 이미지로 나오는 걸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그거 틀어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시니어 분들이 별로 그 영상 안 봐요. 네, 그냥 이미지는 조금 대충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미지랑 그 내용이랑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댓글로 태클 거는 사람도 없을 거고, 오히려 댓글로 태클 걸어주면 감사하죠. 댓글을 남겨주는 거니까. 그냥 너무 완벽주의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거 이미지 생성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완벽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이미지가 너무 현대판 이미지처럼 나왔는데 조선시대인데 왜 상투를 안 틀고 까까머리를 하고 있지? 뭐 스포츠머리를 하고 있지? 뭐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완벽주의 추구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만드시고 올리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